안녕하세요, 다오월입니다. 제일 먼저 어제 코인 시장 상황을 살펴보고 그 다음에 파이 이야기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비트코인이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이 비트코인뿐만이 아니고 알트코인들도 함께 하락을 했고요. 하락의 가장 큰 이유를 꼽자면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갱신한 이후 자연스럽게 차익 실현 매물이 쏟아져 나오면서 가격이 밀리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해보는 게 가장 자연스러울 수 있고요. 또 온체인 지표에서 고래 물량이 지속적으로 비트를 매도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이고요. 하지만 어제의 경우 코인텔레그래프 기사를 통해서 어제의 하락 이유를 조금 더 입체적으로 이해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 기사를 보시면 MSCI가 디지털 자산을 50% 이상 보유한 기업을 주요 지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MSCI는 세계 최대 규모의 글로벌 주가지수 제공기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곳에 포함이 될 수 있느냐 제외되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의 연기금이라든지 헤지펀드 그리고 ETF 자금 흐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대표적인 기업으로는 우리가 모두 잘 알고 있는 이 스트레이티지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MSCI 시각에서 보면은 이런 기업의 구조는 암호화폐를 지나치게 많이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위험한 재무구조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기업이 주요 지수에서 제외가 될 경우에는 해당 기업들과 암호화폐 섹터 전반에 큰 매도 압력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고성 기사가 어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비트코인의 차익 실현이 쏟아질 시점이었던 상황에서 이런 뉴스까지 겹쳤기 때문에 어제 가격이 한 번에 더 크게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제 비트코인은 8만 달러 선까지 터치하는 그런 하락을 보여줬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소폭 반등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트가 이렇게 8만 달러까지 밀렸다가 어느 정도 버텨주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어제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급격하게 상승했기 때문인데요. 하락 이후에 그런 업데이트가 나왔죠. 존 윌리엄스라고 하는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노동시장 둔화가 이렇게 지속이 된다면 가까운 시일 내에 추가 금리 인하 여지가 있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30%대에 불과했었고요. 이로 인해서 실망감이 시장에 선반영이 되면서 코인 가격에 매우 좋지 않은 영향을 줬었는데, 어제 존 윌리엄스 이 발언으로 인해서 패드워치 사이트를 가보시면요, 12월 금리 인하 확률이 70% 이상으로 급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에서 보여지는 약 반등이 지금 이런 부분에서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며칠 전 X에 포스팅을 올리면서 코인 시장 분위기가 반전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중 하나 매우 중요한 것이 바로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연말이 돼서 급격하게 역전되어 올라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올해 이전 두 차례는 금리 인하가 너무 쉽게 확정이 되면서 너무 이른 시간에 선반영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 바로 이전과 이후에는 코인 가격이 오히려 떨어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파월 의장의 약간의 매파적 발언이 나온다 하더라도 코인 가격이 크게 휘청이는 모습들이 나왔죠. 하지만 현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 오히려 낮은 기대감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12월이 가까워질수록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급격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면 그로 인해 투자 심리가 살아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봤는데, 그 현상이 바로 다음날부터 시작이 된 것이고요. 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 변화의 경우 생각보다 너무 빨리 분위기가 반전이 되어버리는 지금 현상이 일어나서 이 흐름이 지속적으로 연말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해본다면 FOMC에서 양적 완화 시작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추가적인 신호를 암시하는 발언이 나오게 된다면 현재 부정적인 분위기를 완전히 뒤집고 한 번 더 강한 상승 파동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미 제롬 파월은 지난 10월에도 몇 달 내에 양적 긴축 중단 가능성을 언급을 해왔기 때문에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양적 완화 시작을 우리가 어느 정도 들을 수 있다면 중앙은행이 돈을 대량으로 풀어서 시중 유동성을 늘리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비트코인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가 홀딩하고 있는 알트코인은 유동성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기 때문에 큰 호재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왜 이렇게 비트코인을 집중해서 보고 있느냐, 또 대부분이 알트코인 홀더이실 텐데 당연히 비트코인이 이 코인 시장의 대장주이니까 또 그럴 수도 있고요. 또는 암호화폐 방향성을 알려주는 지수 역할을 해주니까 비트코인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또 한 가지 이유를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이번에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현재 알트코인의 총합인 이 토탈3 차트를 보시게 되면요. 비트가 이번에 크게 하락한 만큼 알트들도 어느 정도 하락을 했지만 비트보다 더 크게 하락하지는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데요. 원래는 비트코인이 이 정도 하락을 하면은 알트코인은 훨씬 더 크게 박살이 났어야 되는 게 기존의 패턴이었는데,
이번만큼은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했지만 알트들은 오히려 어느 정도 좀 방어를 해주고 있다. 이 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표를 보자면요.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하면서 알트코인 가격이 더 빠지게 되면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순간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도 있을 텐데요. 현재는 알트코인들이 오히려 가격 방어를 좀 더 해주면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더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 지수 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난 9월 알트코인 포인트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쭉 빠져나가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알트코인들이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패턴이 항상 고점을 찍으면 저점 끝까지 빠지는 것이 아니라 중앙에서 한 번씩 알트코인들이 길을 좀 더 모아서 한 번 더 이 미니 알트코인 시즌을 만들어내거나 기존보다 더 큰 알트코인 시즌을 만들어내는 패턴들도 보여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알트들이 완벽하게 바닥으로 더 내려가는 시점이 아니라 한 번 더 대상승 파동을 기다리는 시기일 수도 있다. 그 확률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 중 하나가 지난 9월에 고점을 우리가 찍었죠. 하지만은 비트, 이더, 그리고 상위 메이저 알트, 소수의 알트코인은 패턴에 맞춰서 큰 신고점을 찍어왔지만 대다수의 알트코인들은 정말 이렇다 할 상승이 없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알트코인 수가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모든 알트코인들이 크게 떡상을 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것 예측을 계속해 드렸지만 그것을 이해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펀더멘탈이 존재하는 꽤 좋은 알트코인들이 많습니다. 그런 알트들도 이번 사이클에서 지금 큰 상승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이클이 완벽하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이 한 번 더 주입이 되어주고 이런 알트들을 한 번 더 펌핑 시켜주고 사이클을 마감할 확률 충분히 있다. 이런 부분도 공유를 해봐 드리고요. 그러면 이 알트들이 결국 상승을 하려면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일 먼저 비트코인이 다시 이 상방으로 방향성을 바꾸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난 전고점까지는 올라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적어도 10만 달러나 그 이상까지는 충분히 올려줄 수 있어야 알트코인들이 기다려왔던 폭발적인 상승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현재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오랜만에 이 파이 가격, 파이 차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코인도 어제 동일한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급격한 하락 빔을 함께 맞았고요. 그 이후에 어느 정도 다시 반등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중요한 건 파이가 현재 바닥권에 거의 도달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요. 현재는 지금 분위기가 시즌 종료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트들은 이제 끝이 났다라는 얘기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만 다행히 파이의 최근 움직임을 보면은 좀 하락세는 많이 줄었습니다. 점점 이 0.2달러대를 바닥으로 해서 지금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데 제가 11월 17일, 11월 19일 연속해서 X에 포스팅을 올렸지만 파이가 올해 상장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일본 기준으로 보았을 때 52평선을 넘지 못하고 계속 저항을 맞고 떨어지는 경우 일단 이 이평선 기울기가 상당히 완만해져 있는 이런 상태에서 일본 캔들이 50선 저항선을 지지로 바꾸는 순간이 매우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다행히 지금 차트를 보시면요. 현재까지 지금 50선 위를 뚫고 지금 지지를 받고 다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파이 캔들을 보았을 때 일차적으로 나쁜 모습은 아니다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캔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00일 이평선 저항이 두 번째 숙제가 될 텐데 이것도 시간이 좀 더 지나서 파이 캔들이 이 저항선과 이번 달 말이나 10월쯤에 자연적으로 다시 만나게 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시기적으로는 올해 말 12월이 상당히 중요한 타이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12월에는 기대를 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코인 시장 또 파이 생태계 관련해서 깜짝 발표들이 나오게 되면은 더 크게 상승할 수 있다라는 부분, 물론 확률적인 부분이고요.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 지금 파이 매수 추천 아니고요. 현재는 여전히 리스크가 더 큰 구간임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파이 레버리지 거래를 보면요. 어제 약반등 이후로 다시 롱 포지션에 자금이 몰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이 가격, 현재 가격 0.236달러를 기준으로 이 아래가 롱 포지션 청산 가격 라인이고요. 이 위로가 숏 포지션 청산 라인인데요. 여기서 붉은색이 고 레버리지를 거신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0.236달러 바로 아래 고 레버리지가 지금 많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거래소들이 웬만해서는 청산을 자동적으로 시키고 방향성을 다시 결정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롱 포지션에 고 레버리지가 많이 쌓이고 있다는 것은 항상 좋은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레버리지 투자라는 것은 파이가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바로 고배율로 걸어 놓으시고 또 손절매 전략을 사용하지 않으시면 큰 자금을 한 번에 청산당할 위기에 놓인다라는 것, 항상 그런 리스크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카 백서가 출시가 되던 날 파이 가격이 급격하게 상승을 하였죠. 당시 숏 청산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이후에 어제 암호화폐 시장에 퍼드가 나오면서 매도 물량이 또 커졌고요. 가격이 덤핑되면서 롱 청산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더 빠질 줄 알았던 파이 가격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파이 숏 청산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랜만에 캣니님의 소식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 생태계에 캣니님이라는 파이오니어의 커뮤니티 멤버가 있습니다. 코어팀 멤버는 아니고요. 코어팀이 워낙 폐쇄적으로 소통을 하는 방식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파이 커뮤니티가 어떻게든 이 내부적인 소식, 정보들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항상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다행히 해외 개발자들 그리고 해외 모더들과 이 강력한 네트워크를 구축을 하고 있는 이 국내 파이오니어 분이 있습니다. 바로 캣니님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분 소식은 제가 보증하는데 그냥 믿고 이분 소식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코어팀과 개발자 라이브 세션이 있었다고 합니다. 현재 파이코어팀은 파이앱 개발에 관해서 특히 A2U 관련 기능에 대해서 최종 조율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이 사용자가 어떤 지갑으로 결제받을지 판단 방법이 지금 쉽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지금 조율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로는 사용자들은 한 개의 계정에 여러 개의 다수의 메인넷 지갑 보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에서 지금 개념 정리를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저도 파이 계정은 당연히 하나이지만 지갑은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1차 마이그레이션을 받았을 때 활성화가 된 지갑이고요. 또 하나는 제 채널 영상에서도 직접 보여드렸지만 저는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반사 기업을 통해서 신용카드로 파이코인을 구매를 하였고요. 이런 경우 반사 기업을 통해서 새로운 지갑을 활성화할 수 있는 상태였는데 그 지갑을 지금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갑 두 개를 사용 중인데 또 여러분들도 앞으로 2차 마이그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그때 새로운 지갑이 활성화가 가능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여러 가지 소소한 그런 지금 의견 조율이 많았습니다. D앱에서 유저에게 알람 보내기 기능을 구현하는 것 그리고 파이로 시작하는 도메인을 가진 앱들은 다른 도메인을 사용하도록 지금 유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어팀 앱으로 오해를 받으면 안 되니까요. 그리고 메인넷 상장의 필수 요건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고요. KYC 제출이라든지 앱 상표를 준수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앱의 목적 등 명확한 설명을 제공을 해야 된다. 또 결제 수단은 오직 파이코인만 가능하다. 법정화폐나 미승인 토큰은 불가능하다. 이런 요건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NFT 관련 컨텐츠 제한 및 정책에 대해서는 현재 최종 확정된 정책이 없다. 이 분야는 계속 평가하고 탐색 중인 영역이다. 또 이런 얘기가 있었고 또 최근 메인넷 상장 앱으로 12개가 새롭게 광고 네트워크에 온보딩이 되었는데 모든 메인넷 앱이 광고 네트워크 신청 자격을 갖추었으나 현재는 계속 테스트 중이다.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또 현재 파이 해커톤 검토 거의 마무리 단계이다. 이런 대화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 Q&A 세션은 격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런 회의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으로는요. 이 지갑에 새로운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모드님의 글을 읽어드리자면요. 새로운 파이 지갑 기능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있습니다. 이제 개인 키를 확인할 수 있으며 24개의 0단어 비밀 구절과는 다릅니다. 단 둘 다 지갑 잠금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개인키는 암호 문구처럼 지갑에 대한 모든 권한을 부여하기 때문에 즉 동일한 수준의 보안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 절대 공유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공식 파이 생태계 외부의 웹사이트, 앱 또는 양식에 이 비밀키, 프라이빗 키를 절대 입력하지 마세요. 암호 문구처럼 동일하게 취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사기꾼들은 이 부분을 노릴 것이며 개인키를 유출하는 것은 24개의 단어를 남에게 넘겨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에 들어가 보면 이런 기능을 볼 수 있고 여기를 눌러보시면 지갑 주소처럼 보이는 프라이빗 키, 개인 키를 볼 수 있는데 이것으로 여러분의 지갑을 동일하게 열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키이기 때문에 절대 타인에게 이것을 공유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키를 보관하기 좀 힘들다, 괜히 이런 거 알고 싶지 않다라는 분들은 그냥 이 개인 키 부분은 손을 안 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밀 구절 24개 0단어만 사용을 하셔도 충분히 될 것 같고요. 또 파이가 초창기는 파이 지갑을 처음에 출시를 하고 파이 지갑을 서로 테스팅하는 기간이 있었는데요. 이때는 비밀 구절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모든 지갑을 비밀 키로 열 수 있도록 한 시절이 있었는데요. 당시는 당연히 테스트 넷만 있었던 시기였고 이 지갑들도 테스트 지갑, 테스트 코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는 이런 비밀키로 파이 지갑을 다 열고 했었는데 그때 우리가 한창 사용하던 개인 키, 프라이빗 키의 동일한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